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알리바바닷컴 한국 파트너사 CK브릿지 대표 홍성용입니다. 상세 페이지 개념, 알리바바닷컴에서 이제 이 제품을 노출시키는 이제 정보를 받아보는 핵심 페이지죠. 상세 페이지. 제품 포스팅이라고도 말하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상세 페이지의 개념과 이미지 규정인데 이제 수산물 이미지라고 이제 타이틀을 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최적화, 상세 페이지 최적화죠. 이거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노출값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트를 이제 일부 강의로 상세 페이지 준비에 대한 체크와 이제 제작을 이제 강의를 할 거고요. 2부 파트로는 이제 상세 페이지 제작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그래서 조금 지루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뭐 매뉴얼상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 마치 이제 매뉴얼 설명을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는 강의인데 실질적으로 알리바바닷컴을 쓰신다고 하시면은 이제 뭐 미니 사이트 상세 페이지, 뭐 키워드 세팅, 뭐 RFQ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파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강의를 이제 좀 잘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 제품 상세 페이지에 이제 준비 체크 항목을 좀 볼게요. 보면은 일단은 그 제품을 포스팅, 등록하기 전에 이제 준비물 체크를 먼저 좀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 항목이 이제 프로덕트 포토, 이제 제품에 대한 사진이죠. 사진 여러 가지 컷. 그래서 등록할 제품의 이제 다각도의 사진이에요. 보통은 이제 저기 그 GGS 고객사분들께서 같은 그 각도의 사진을 자꾸 뒤에 배경만 바꿔서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바이어들한테 이제 다각도로 이제 뭐 버드 아이 뷰, 뭐 위에서 본 사진도 있고 탑에서 본 사진도 있고 사이드 사진, 뭐 아니면 좀 제품이 멋있게 나올 수 있는 사진, 뭐 이런 것들 제품들을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설정 사진도 있죠. 좀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옆에 뭐 화장품 같으면은 꽃도 넣고 이제 수산물 뭐 같으면은 뭐 어떤 그 바다 뭐 이미지도 좀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품을 다각도의 사진들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트 디스크립션이라고 해서 이제 제품의 상세 설명이죠. 이제 이것들은 이제 영어로 이제 기입돼서 올라가죠. 영어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 상세 설명을 저기 뭐지 그 먼저 한글로 적으셔서 굉장히 영어로 번역을 잘 하셔서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품 상세 설명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이 제품이나 어떤 성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나타내는 용어들이 있는데 이 용어들이 이제 영어로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영어로 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영어로 돼 있지 않고 이제 그 저기 뭐지 그 다른 어떤 언어를 썼을 때는 이제 이게 영어로 표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적당한 영어를 찾으셔야 됩니다. 적당한 영어가 아니고 정확한 용어를 찾으셔야 돼요. 영어로 되어 있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제품 상세 설명을 이제 준비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트 패키징 디테일. 그래서 이제 제품 포장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품 포장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인박스가 있고 아웃박스도 있죠. 뭐 보통은 이제 인박스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이거를 뭐 카톤 단위로 이제 카톤 박스로 이제 닫게 되면은 이제 그런 그 제품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포장에 어떤 안전적인 게 들어갔다. 뭐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디테일한 설명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냉장 냉동 식품들 특히 이제 수산물에 관련된 식품군에서는 냉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냉장 냉동 제품은 보통 이제 수출을 할 때 그 냉장 냉동 컨테이너를 별도로 이제 사용하게 되죠. 근데 보통 이제 컨테이너 단위로 이제 수출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안에 이제 어떻게 이제 보관돼서 그 배송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게 이제 패킹이 돼 있다면, 이제 패킹이 어떤 상태로 돼 있어서 이제 컨테이너, 냉장이나 냉동 컨테이너 실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거에 설명이 부족하면 이제 그 GGS한테 이제 바이어들이 문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주 하는 질문 이렇게 실기도 하는데, 일단은 자주 하는 질문으로 이제 다시 물어보기 전에 충분히 이러한 그 포장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셔서 정보를 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rade Terms and Price라고 해서 무역 조건이죠. 그래서 이제 텀 같은 경우에는 인코텀즈에서 뭐 CIF냐 아니면 FOB냐 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FOB 가격 기준으로 이제 많이 올려놓으세요. 많이 올려놓으시고, 최근에는 이제 shipping피가 너무 많이 올랐죠.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shipping피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바이어들이 FOB로 잘 받질 않으세요. CIF를 선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무역 조건, 보통은 이제 그 알리바바닷컴에 올려놓으실 때는 FOB로 많이 올려놓으세요. 올려놓는데 최근에는 그 쇼핑피가, 배송비가 이제 너무 가격이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번 달에 제가 그 알리바바닷컴에서 계약을 했는데 그 shipping을 하기 위한 다음 달에, 선적을 하는 다음 달에 shipping피가 어떻게 오를지 몰라요. 그러면은 이제 가격에서 굉장히 그 실질적인 내고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CIF를 바이어들은 선호를 하죠. 근데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는 FOB를 하고 싶죠. shipping피의 영향을 받고 싶지 않은데. 근데 이제 내 제품이 굉장히 브랜드 제품이고 알려진 제품이고 뭐 한류로 뭐 유명한 제품이다 이러면은 이제 제조사의 힘이 있으니까 이제 FOB 가격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데, 그렇지가 않고 내 제품 팔아주세요 해갖고 만난 바이어들 같으면은 FOB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CIF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가격 조건이나 항구, 어떤 포트에서 나가는지, 부산이냐 뭐 인천이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정보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MOQ, 미니멈 오더가 어느 정도까지냐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바이어들이 이제 그 제품을 구매할 때 그 가격도 중요하게 보는데 이 MOQ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뭐 카톤 한 박스 두 박스 구매할 때 하고, 이제 뭐 한 컨테이너 뭐 이런 식으로 구매할 때 하고 그 MOQ 단위가 따라서 가격이 많이 틀리죠. 그러면은 보통 이제 바이어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테스트를 판매를 하거나 테스트 제품을 보고 싶을 때는 보통 이제 한 카톤이나 두 카톤 소량을 이제 구매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양의 MOQ에 맞춰서 가격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마시고 좀 유연하게 좀 바이어의 요청에 좀 응대를 하시면은 좀 바이어하고 이제 소통이 좀 좋게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무역 조건 이런 것들도 좀 내용을 준비하셔서 상세 페이지에 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컴퍼니 인트로덕션이라고 해서 회사 소개, 물론 미니 사이트를 만드실 때 이미 이제 이런 정보들은 많이 이제 적으셨죠. 그래서 미니 사이트를 만들고 나면은 이제 이러한 그 회사 소개나 영역 및 관점에 대한 정보는 이미 정리된 게 있어요. 미니 사이트를 만들고 이제 프로덕트 포스팅을 하신다 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잘 정리하셔서, 다시 정리하셔서 이제 프로덕트 포스팅에 이제 밑에 하단부에 이제 실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other photos라고 해서 회사 전경 및 공장 내 외부 사진, 그 다음에 포장 및
선적 과정의 전경이죠. 그다음에 특허 및 인증서, 뭐 제품 구조도, 뭐 이런 것들, 납품업체 로고, 뭐 이런 것들은 반 이상은 뭐 회사 전경과 공장 내부 사진, 그다음에 포장 및 선적 과정이라든지 특허 및 인증서, 제품 구조도 이런 것들은 미니 사이트에 거의 대부분 실어져 있는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잘 정리를 하셔서 프로덕트 포스팅에 제품 등록할 때 정보를 잘 삽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 제품 등록 전에 이제 준비물에 대해서 준비 사항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어요. 그래서 제품 상세 페이지 제작 단계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카테고리를 선정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키워드 및 제목을 선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타이틀을 정하죠. 이 제품이 이제 검색되는 키워드도 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트 어트리뷰트를 이제 그 기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트레이드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로지스틱 인포메이션, 이런 것들을 기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 트레이드 인포메이션과 이제 물류 정보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기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진 및 동영상을 첨부를 하십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첨부를 하시고, 그게 되면 이제 이게 상세 페이지 제작 단계가 이제 어느 정도 완료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포스팅 점수를 확인을 하시고, 포스팅 점수를 4.0 이상으로 맞추시길 이제 제가 권유를 드려요. 경쟁 업체에 비해서 노출 값을 어느 정도 높이시려면 포스팅 점수를 최하 4.0 이상으로 맞추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팅을 제출을 하면은 이제 제품 상세 페이지는 완료가 되는 그런 단계를 거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 상세 페이지가 제작되는 순서를 첫 번째 일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로그인 하셔서 마이 알리바바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프로덕트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덕트 항목을 클릭하시면 이제 포스트 프로덕트라고 해서 이게 뜨죠. 그래서 이제 순서가 이제 셀, 이제 포스트 프로덕트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다음 화면은 카테고리 설정 방법으로 나와요. 우리가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강의에서 이제 강의를 한번 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이제 시림프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새우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그 카테고리를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푸드 앤 베버리지에 시푸드에 시림프, 뭐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시림프가 샐러드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다르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샐러드 드레싱, 뭐 저기 그 푸드 앤 베버리지에 뭐 저기 소닝에서 이제 컨디멘츠, 그 다음에 샐러드 드레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이라든지 이런 걸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용도가 샐러드로 많이 팔리는 건데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선택했을 때 이제 정확하게 맞는 건지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뉴 프로덕트 항목에서 이제 해당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셨으면 이제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커스터마이즈 프로덕트를 선택을 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한국 GGS는 이제 에지이지 프로덕트 서비스는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닷컴에 대한 규정을 확인 후 금지 상품에 대한 이야기죠. 뭐 마약이나 담배 이런 상표 저작권 등을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어그리먼트, 이제 이거 규정에 대해서 이제 동의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선택을 하셔서 넘어가시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상세 내용 설정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프로덕트 네임, 그래서 제품 이름은
키워드를 바탕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림프라고 하면은 단순히 이제 시림프 이렇게 올려기보다는 만약에 한국산 시림프다. 코리아나 코리아 시림프, 코리안 시림프, 그 다음에 어디에 사용하는, 그 다음에 어디에 이용되는, 신선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키워드의 바탕으로 해서 그 제품 타이틀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 상세 플러스 키워드 이런 식으로 해서 제품 타이틀을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 키워드를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덕트 키워드는 이제 3개를 기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바이어들이 이제 검색했을 때 이 제품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품 키워드를 좀 이렇게 3개를 선정을 해서 맞는 키워드를 찾으셔서 입력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는 시위드, 그래서 이제 프로즌 시즈, 시드 인 세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키워드가 지금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상세 설정 역시 여기에서 이제 프로덕트 이제 스페셜피케이션 그래서 이제 그 정보를 기입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정보가 누락된 곳이 없이 다 기입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만약에 저희 고객으로 가입을 하시게 된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조금씩 대부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즈 타입은 어디에 쓰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첨가물 이런 것들은 뭐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제품들은 보시면 다 아실 수 있는 건데 냄새는 어떻다.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증은 어떤 게 있다. GMP냐, C냐, 이런 것들 추가를 하셔갖고 이제 기입을 다 하십시오.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트 애트리뷰션 그래서 여기에 제품 정보의 첫인상에 해당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정보를 기입을 잘 하셔야 되는데 여기 오버뷰 보시면 빨갛게 이제 박스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오리진은 어디냐? 사우스 코리아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 남바라든지 그다음에 주요 성분,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 타입, 그 다음에 인증,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것 그런 것들 브랜드 네임, 사용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를 자세하게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보를 자세히 기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A컷이라고 해서 사진도 굉장히 자세히 기입을 하셔서 바이어들이 딱 보기에 이 제품에 대해서 좀 신뢰감을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나타낼 수 있도록 기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은 이제 바이어분들이 사진이 이제 잘 돼 있는 포스팅에 대해서 신뢰를 가집니다. 그래서 제품 정보와 관련된 사진이 구매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품 바이어들의 주된 우려를 좀 살펴보면 제품 정보의 신뢰도 이게 이제 54.2%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제품 설명만 있고 사진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46.9%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늦은 회신 피드백. 그래서 이게 세 번째죠. 그래서 그만큼 얼마나 이제 인콰이리나 챗나가 왔을 때 빨리 이제 피드백을, 회신을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불필요하게 많은 정보. 제품에 해당되는 핵심 정보가 있으면 되는데, 굉장히 불필요하게 많은 정보들. 이 제품에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닌 연관 정보들, 이런 것까지 실는 거는 굉장히 좀 오히려 바이어들한테 이제 혼선을 가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불충분한 정보.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확실한 정보들을 다 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근데 여기 두 번째에 해당되는 제품 설명만 있고 사진이 없는 경우. 여기에 이제 굉장히 바이어들이 사진에 대한 어떤 정보에 대한 불일치의 리스크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품은 바이어들이 제품을 구매하는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용량이 이제 5MB 미만이에요. 이렇게 업로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사진 사이즈는 이제 640 by 640 픽셀로 이제 최소 사이즈 이렇게 해서 A컷 같은 경우에 이제 규격에 맞춰서 최대 6장 정도 업로드를 가능한데요.
저희는 이제 최소 그 4장 이상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덕트 디테일 인포메이션 창을 여셔서 여기 이제 프로덕트 포토에 브라우즈 해서 컴퓨터에 저장된 이미지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토뱅크에 저장된 이미지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이미지는 이제 제품 포스팅 노출 시에 이제 바이어가 검색했던 제품 포스팅 노출 시에 가장 먼저 보이는 사진으로 이제 대표 이미지를 가져가게 되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이어가 이제 첫 번째 보이는 사진이죠. 그래서 사진 비율은 가려 세율이 1대1. 그래서 사이즈 제가 위에 말씀드렸어요. 640 픽셀 by 640 픽셀.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 제품을 사진을 이제 바이어들이 보기에 정말 좋은 이미지로 올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 편집은 권장을 드리죠. 로고, 제품 이미지를 가리지 않는 상단 왼쪽이나 코너에 이제 로고를 넣는 것도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테두리에 너무 가까이 놓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로고를 잘 인식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노고하시고, 그 다음에 사진 사이즈는 말씀드린 것처럼 640 by 640 픽셀, 가로 세로가 1대1입니다. 정사경. 이 1대1이 아닐 경우에는 올라가면서 찌그러져요. 그러자면 이제 제품 포스팅에 점수가 하락하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지키셔서 업로드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경 사진은 이제 흰색 배경을 추천을 드리고요. 가능한 한 이제 제품 색상과 흡사하지 않는 배경으로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배경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예제로 보이는 사진 보시면은 전부 다 백바탕으로 돼 있죠. 돼 있고, 근데 이미지 설정, 이렇게 이제 상품 이미지가 이제 중앙에 위치하고 너무 크거나 작게 보이지 않게 하고 이미지 테두리에 약간의 마진을 남겨두는, 여백을 남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개수는 적어도 이제 3개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는 이제 4개 이상을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4개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이미지가 실제 판매하는 제품하고 일치할 것. 이걸 너무 이제 뽀샵 처리를 너무 강하게 한다든지 해서 이게 이제 제품의 그 실제 모습에 오해가 있을 정도로 제품을 포샵을 하시면 안 돼요. 이 제품이 이제 그 바이어가 이제 제품에 이제 이 하자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의하셔서 사진을 좀 업로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품을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배경을 이제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리죠. 그래서 이제 흑색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흰색 배경이 좋죠. 왜냐하면 제품을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귀걸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흰색 배경을 하면은 잘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흑색 배경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선글라스를 뭐 3만원 배경을 넣는다거나 레깅스를 이제 그 포스팅 하면서 이제 서로 다른 배경을 합침으로 인해서 이제 혼돈을 준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그래픽 작업한 배경을 넣음으로 인해서 제품의 이제 제품의 이제 그 인식을 왜곡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래픽 작업한 배경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추천을 드리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그 제품 그 노출값 포스팅 점수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상단에 위치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토샵 등을 통해서 이제 인위적인 테두리 삽입하거나, 그러니까 B2C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이게 뭐 제품 타이틀, 광고 문구 이런 것들을 이제 이미지에 넣어서 하시는 것들은 좋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전부 이제 알리바바닷컴 B2B에서는 바람직한 그 포스팅 이미지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픽셀을 확대해서 이게 이제 사진이 깨지거나 흐리게 보이는 이미지로 등록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맨 왼편에 있는 이제 깔끔한 흰색 바탕에 이제 샌들이죠. 요거 이제 요게 이제 바른 이미지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노이즈가 심한 이미지라든지 초점이 흐린 이미지, 이거는 이제 안 좋은 이미지들이죠. 이런 것들은 등록하시면은 바이어들한테 좋은 정보를
좋은 신뢰도를 얻기도 힘들고 포스팅 점수에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영상을 이제 업로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덕트 비디오에서 이제 추즈 픽처 비디오를 클릭하시면은 제품 동영상은 이제 상위 노출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치는 이제 준필수 비주얼 자료죠. 필수는 아니지만 준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뱅크에서 업로드하여 사용 가능한데 이 동영상은 이제 제품 포스팅 노출 시 사진과 함께 보여지죠. 그래서 45초 미만의 재생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동영상 파일 용량은 이제 100MB 미만으로 하고 내용은 제품에 프로덕트 포스팅 하시는 제품에 관계된 제품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세 동영상은 이제 그 제품 상세 페이지 상단에 위치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재생 시간이 10분 미만이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파일은 500MB 미만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품 상세 페이지 소개라든지 이제 회사 소개 이런 것들을 업로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디오 뱅크 활용하는 방법은 여기 1번에 해당되는 이제 뭐 업로드 or 매니지 비디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비디오 뱅크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에 저장된 동영상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디오 뱅크에 이제 이렇게 업로드를 하는 겁니다. 저장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3번 작성 중인 페이지를 돌아와서 이제 팝업창 끄시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업로드한 비디오가 이제 비디오 뱅크에 올라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제품 상세 페이지에 넣으시려면 이제 셀렉트 비디오를 이제 4번이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제품 동영상을 업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품 동영상 이제 A컷이죠. 메인컷에 들어가는 제품 동영상을 맨 앞에 놓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의 상세 페이지 맨 상단에 이렇게 이제 동영상을 올려놓음으로 인해서 제품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상세하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그걸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품 상세 포스팅에 대해서 일부 강의를 했고요. 이제 다음 강의는 이제 제품 상세 포스팅 2부에 대해서 강의에서 이제 좀 더 심층적인 상세 포스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